안녕하십니까, 닥자TV 천우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마감이죠. 또 내일 금요일인데 어린이날이어서 또 하루 쉬면서 증시를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쉬어서 좋긴 하지만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불안하죠. 장이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심리적으로 막 하루 쉬어버리면 대응이 좀 어려울까봐 좀 불안합니다. 자, 어제 미국이 금리를 또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뭐 후에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불안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하를 올해 안에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막판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 선물을 보면 반등을 계속 꾸준히 주고 있어요.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꾸준히 주고 있어서 뭐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뭐 금리 인상 내지는 뭐 다른 내용들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5일선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서 거기 돌파가 안 되니까 좀 빠진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것도 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스닥은 뭐 돌파했다가 내려오기도 했네요. 근데 S&P 기준으로 보면 돌파 시도를 하다가 뭐 거의 계속 저항을 받고 빠진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뭐 그 여파로 뭐 소폭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어제 미리 좀 빠져서 그런지 그렇게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뭐 하여튼 좀 계속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한번 주식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차트 배우기 4기 모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몇 기까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딱 이거 한 10기까지만 딱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게 좀 10기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막 호응이 너무 없으니까 막 열심히 뭘 강의할 때는 제가 뭐 흥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모집이 좀 잘 안 되니까 또 뭐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괜히 신경 쓰고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아예 뭐 제가 진짜 완전히 이 주식 강의하는 걸로 나선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노후에 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럴지도.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월 개강 예정입니다. 자,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원래 수요일날 이제 중간 점검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날이었는데 제가 어제는 수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패스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루 넘겼어요, 하루. 그리고 오늘 원래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생방송하는 날인데 뭐 생방송 오늘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건너뛰고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중간 점검하는 시간처럼, 그리고 또 마감을 못 하니까 오늘 마감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한 주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지금 오늘 오늘만 모교 보시면 썸네일 보시면 오늘만 모교예요. 오늘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게 실수했네. 오늘만 모교
마켓 브리핑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지금 현재를 보시면 먼저 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요 무렵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방송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죠. 코인은 수렴을 할 것 같다. 수렴을 만들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줬고 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요 근처에서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조금 더 수렴 과정을 더 거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대 15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15일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자세를 잡는 거 보면 15일까지는 아닐 것 같고 10일 빠르면 10일에서 뭐 11일 뭐 일단 요 10일 전후가 될 것 같아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0일 전후 요 정도 선에서는 어쨌든 뭔가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나올지 아래쪽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시점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냥 간단하게 봤고요. 뭐 비트코인은 뭐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딱히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볼게요. 자, 이더리움은 수렴형 차트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차트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일단 저점을 일단 높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고점은 일단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렴형이긴 한데 약간 처진 수렴형이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면 가속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인은 이렇게 심플하게 보기로 하고요. 뭐 수렴 기간이니까 뭐 큰 변화야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해외 선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선물이 이번에 좀 변동이 심했는데 야, 뭐 지금 유가가 엄청 났네요. 지금 보시면 유가 차트가 이거 뭔가 반대 매매가 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지금 꼬리를 길게 단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약간 딜레이라서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한번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이게 이걸 찍으면 간혹가다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분 차트로 보면 조금 자, 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 US 오일이라는 차트는 CS 거의 똑같네. 이거는 딜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실시간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9불 때까지 올랐어요. 69불 때. 지금 요거 조금 늦죠, 이거는 확실히.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매매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확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는 뭐 제가 먼저 얘기 드렸던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약간 상단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점이 찍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기는 했는데 뭐 맥스 내려오면 뭐 요 정도 수준 정도 생각했었는데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저점까지도 한번 이탈시키는 강한 하락이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뭐 매수를 하려면 여기 돌파할 때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죠, 정석. 매도를 푸는 거야 뭐 풀 수 있었는데 매수는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요번에는 어쨌든 좀 여기 결국은 이제 여기 올랐었던 이 인위적인 감산에 의한
가격 상승,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나타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반대 매매성 그런 하락이 나타났었다. 일단은 뭐 저점은 1달러 그러니까 절점은 나왔다. 그래서 1달러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좀 움직임이 과격하게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움직임이 좀 과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와 심하게 움직였네요. 그죠? 자, 뭐 하여튼 뭐 미리 선취매 하셔가지고 당한 분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뭐 이게 원래 추세대로 매매를 하면은 매수는 사실 뭐 선취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원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돌파됐으면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저항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요 추세의 저항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깨지면서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원래는 이제 좋았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점 확 깨졌으니까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을 강하게 깨버린 거잖아요. 그죠? 깨고 요번에는 이제 전저점까지 들어왔으니까 강한 반등이 나온 거. 참 매매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저는 이제 60불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68불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매매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어제 이게 좀 밀리는 걸 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움직였는지는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당한 분이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당한 분이 없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내추럴가스도 지금 보시면 뭐 상단 여기 이제 저항선을 만나가지고 밀리긴 했는데 지금 추세 깨진 거예요. 다시 단기 추세가 그죠? 이런 단기 추세 깨지고 밀렸는데 뭐 결국은 뭐 좀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점을 찍을지 아니면 더 내려올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흐름은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에서는 이런 저점들이 살짝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그리면 그래서 저는 요 상단선을 조금은 더 위에 그래서 제가 한 2.65 정도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에 못 미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왔으면 일단 이 저점 테스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고 반등 주고 또 깨지고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천연가스도 별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이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골드 강하게 슈팅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 안 좋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한 반면 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하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강하게 내려온 거에 비하면 지금 보시면 골드는 굉장히 여기서 하방 경지를 잘 보이면서 돌파하고 강하게 전고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트렌드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보인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하기가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로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전고점 자리 요런 자리 돌파하고 요렇게 지금 약간 스탠딩 해주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했다는 것은 만약에 혹시라도 굉장히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매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골드는 이제는 뭐 뭔가 굉장히 여기서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았던 자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추세가 지금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일봉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고점 갱신이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예. 자, 일단은 뭐 돌파하고, 예. 돌파하고 쉴 것 같아요. 돌파하고 쉬어도. 예. 아니 돌파 못했네. 돌파 못하고 있네요 지금. 예. 약간 저항 받고 내려왔네요. 예. 어쨌든 돌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돌파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충분히 돌파가 될 것이다. 이거는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시간 문제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봉이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좀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돌파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을 한번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예, 반응을 해주고 내려왔으니까 여기 어디서 이제 뭔가 모양을 만들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이제 돌파가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4시간 차트니까 뭐 좀 쪼개서 봐줘야 돼요. 쪼개서. 이렇게 보시면 뭐 한 5분 차트만 봐도 뭐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뭐 많이 내려오면 이 갭 정도 채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양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죠? 예, 박스 뭐 만들다가 한번 돌파 누르고 그리고 쭉 한번 쳐주는 굉장히 전형적인 강세 패턴의 움직임이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내려가면 여기 좀 5분 차트 보시면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뭐 이런 흐름을 요 가격대만 내려가면 뭔가 강한 매수세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럼 다음 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자, 실버는 이제 제가 뭐 좀 더 골드보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 요런 자리가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 뭐 여기가 완전히 깨진다면 뭐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골드랑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반등, 들어오면 반등, 들어오면 반등, 들어오면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골드보다는 좀 약하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전에 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게 뭔 소리지? 예, 지금 현재로 보면은 골드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는 좀 조정을 좀 깊게 한 반면 실버는 조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카퍼 보겠습니다. 카퍼. 자, 이것도 보시면 반등 줬다가, 그죠? 요 추세 중요하다 그랬죠? 반등 줬다가 깨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저점권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는 있는데, 뭐 이런 뭐 예를 경기와 관련된 지금 이 업종이 아니라 그 종목들은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죠.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게 더 좋았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 매수가 뭐 일단 매수했다면 성공을 했겠지만 매수로 하는 게 좋은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여기 어디선가 했었겠죠, 그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했는지, 어쨌든 보통 차트를 보고 얘기하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되돌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반락을 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가지만 이거 또 올라가면 또 얻어맞아요. 또 얻어맞는 거예요. 또 얻어맞는 차트고, 하여튼 좀 쉽지는 않다. 지금은 이제 요 안에서 놀 수 있는 거죠. 요 안에서. 그러니까 하단도 이렇게 뭐 아주 강하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을 때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경기가 좋을 때 오르는 종목들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연계해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이제 또 우리 지수하고 연관이 많은 달러 인덱스를 비롯해서 환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자, 달러 인덱스 뭐 조금 제가 반등을 좀 주나 하면서 여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항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판단이 이렇게 요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강세 쪽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하게 다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하단을 지금 지킬 가능성이 지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뭐 얘기하는 편이긴 했는데, 하방 쪽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어디였더라? 제가 뉴스를 봤는데 달러의 이제 하락을 한 10몇 프로까지도 점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몇 프로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지금 보는 게 한 93불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93 정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 정도. 근데 93 정도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8%, 지금 현재 자리에서 8%, 이전 자리에서 한 10% 조금 안 되는, 뭐 한 8, 9% 되는 것 같아요. 8% 정도 보고 있는 건데, 15%면,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5%면 80대 중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80대 중반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94불에서 93불 대 중반, 뭐 이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이게 A, B, C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거 내려온 게 A면 이게 B잖아요. 만약에 B면 이게 1이에요. 요번에 내려온 게 1. 요게 1이니까 2. 요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예요. 2. 그리고 3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3이 내려오고 4하고 5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기서 마무리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보는 기준이 기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충분히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에서 얘기했듯이 뭐 심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88불 요 정도. 뭐 그래도 15%는 아니죠. 88불만 따져도. 그래서 뭐 심하면 그냥 90불을 깨는 정도, 90을 달러 인덱스가 90이 깨지는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0%가 좀 넘겠죠. 한 12%, 뭐 이렇게 13%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하방 쪽이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지킬지 아니면 이쪽 저점 지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맥스 내려올 수 있는 건 이 88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불, 이게 88불로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88 지수 상으로, 달러 인덱스 상으로 8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거는 한 대략 93에서 4 정도, 대략 94 전후로 보는 거고, 이 트렌드가 이제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인데, 이게 이제 점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상단에서 점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상단이 점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점선, 그래서 두 가지 추세를 그어놓은 거거든요. 점선에서 끝났으니까 점선까지 내려온다고 본다면 막 한 92불 정도, 91대 중반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봤고요. 그 다음에 원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불안했죠. 계속. 다행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빠져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약간은 하락 전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파란색 이 선을 넘어섰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달러가 원화가 좀 평가 절상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보라색 추세선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이 추세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게 나름 그래도 마지노선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요거는 또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빨리 깨줘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자, 엔화도 마찬가지로 어땠나요? 지금 엔화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파동상으로 보면 이렇게 A, B, C 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쭉
달러 인덱스 이게 평가 절상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죠. 왼쪽 고점의 저항을 맞고 지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뭐 엔화하고 연동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을 일단은 저항을 왼쪽 고점의 저항을 받았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트렌드상으로는 짧은 트렌드지만 이렇게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를 깨고 내려와야 그래야 강하게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앤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나. 자, 위에나도 지금 보시면 좀 약세로 전환됐다가 박스권에서 약세로 전환됐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트렌드 넘어서면서 요런 고점 넘어서면 이제 강세로 완전히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달러가 굉장히 지금 뭐 하여튼 약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요. 이게 뭐 자꾸 소리가 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자, 유로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좀 약간 상승을 보였다가 박스권을 보이다가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차피 유로화의 비중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파운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화도 지금 이 상단에서 계속 와리가리 했지만 결국은 지금 작은 박스를 만들면서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하여튼 뭐 환율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 파운드화는 여기가 뚫려야 이제 좀 상방으로 강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달러 이외에 이 통화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최근에 지금 그 모습은 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지금 어쨌든 달러를 멀리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해지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주가가 의외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깨지기 시작하면 저점 깨지기 시작하면 자,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 금리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 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요 부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맞죠? 제가 요 자리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뭐 별거 없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금리를 경기가 안 좋다, 경기 하강을 점치고 있다라는 얘기고, 분위기가 뭐 결론은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는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거고 인상은 없고, 그럼 금리 인하를 뭐 연말까지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 달리하겠다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머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하여튼 지금 올렸는데도 금리가 이렇게 흐름이 깨지는 걸 보면 뭐 금리를 앞으로 이제 인상은 끝났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다. 예. 금리를 뭐 이제 끝난 거잖아요. 금리 올리는 거는 쉽지 않다 이제는. 그죠? 그러면 동결 내지는 인하만 남은 건데 뭐 인하를 한다는 거는 사실 되레 어떻게 보면 시장 여건이 되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그러면 뭐 되레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우리나라가 문제죠, 이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올렸으니까 우리나라 지난번까지 동결했는데 과연 요번에 올릴 것이냐.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안 올리기도 애매하고 뭐 이러기도 애매하고 저러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뭐 무역 수지가 굉장히 뭐 지금 뭐 100 몇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굉장히 안 좋다 분위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뭐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좀 제가 미국 시장만 어떻게 여기로 제가 이걸로 보다 보면 뭐 일본이나 뭐 기타 다른 국가들을 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팅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우존스. 도로 내려왔어요. 그죠? 도로 내려왔고 지금 일봉으로 볼게요. 이건 일봉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면 돌파했다가 그죠? 돌파했다가 이틀 만에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틀 만에.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려온 거는 그다지 중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뭐 아주 안 좋게 보기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얘가 박스권을 잘 만들어 주느냐 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기간 조정을 해도 무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을 한 후에 하방으로 터지는지 상방으로 터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바로 가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뭐 전고점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히 강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좀 매물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죠. 요 전고점 이 자리에 대한 저항, 뭐 직전 고점도 마찬가지지만 저항을 받고 다시 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트렌드도 사실 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세 되돌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되돌림 주면 바로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만약에 안 깨지고 그럼 내일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밤에 위로 갭 상승 출발해야 되는 거죠. 가격으로 따 갭은 없지만 어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트렌드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트렌드마저 깨진다. 오늘 밤에 깨진다. 그러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예요. 이건 나스닥 종합. 나스닥 종합도 지금 계속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 저항을 계속 보이고 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뭐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이거 뭐 바로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바로 돌파하기 좀 힘드니까 빨리 좀
뭔가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단 트렌드를 지키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보이다가 이게 깨지면 일단은 이건 깨지면 그냥 일단은 좀 강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사실 많이 빠지긴 힘들어요. 제 관점에서 보면 지수는 많이 빠지기 힘듭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깨지면 이렇게 이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한참 돌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죠? 요런 흐름이 나오느냐.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아까 봤던 트렌드들이 깨지면서 근데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뭐 깨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뭐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그죠? 제가 어저께 로봇주 좀 샀는데 어제 종가로 괜찮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하기 전만 해도 막 별로 못 움직였었어요. 아주 강하게 움직였네요. 지금 팔까? 너무 세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잠깐만요. 이거 팔고 먹었을 때 팔아줘야죠.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아이씨, 지금 팔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무너지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팔아야겠다. 1,000원이나 싸게 팔아요. 팔렸네. 자, 하여튼 방송 중에 매매를 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로보티즈를 샀었거든요. 자, 팔았습니다. 로보티즈. 뭐 많이 사진 않았었어요. 어쨌든 지금 방금 팔았습니다. 조금 더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황 봐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중에 왜 안 움직이길래 제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자, 로봇주 아침부터 제가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좀 더 올라가시면 나머지 물량을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어놔야겠다 미리. 미리 봤으면 이제 좀 다 팔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걱정이에요. 자,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상단 추세에 제가 뭐 이거는 뭐 사실 여기에서 여기 돌파하면서 계속 제가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는 말씀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진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렌드를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깨지면 반락하면서 일단 조정으로 들어올 것 같고, 안 깨지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정고점까지는 176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AMD가. 지금 뭐 AMD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먼저 시세를 이 정도짜리까지 한번 강하게 가주면서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안 좋은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상단에 지금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트렌드, 이게 추세 되돌림 자리예요. 추세 되돌림. 그래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추세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조금은 좀 버거운 자리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자, 메타도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제가 메타를 이 구간에 들어가면 이 구간에 들어가면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들어간 다음에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뭐 갭 상승을 밑에서 갭 상승, 위에도 갭, 아래 위에 갭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먼저 조정이 나올 거야. 예. 강하게 일단 오른 건 맞는데 강한 저항을 만나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이 고점에 대한 이것만 뚫리면 뭐 의외로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아직 돌파가 안 나오네요. 자,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는 결국 지금 보시면 요 트렌드, 요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락을 주면서 요 트렌드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예, 좀 높아진 것 같다. 뭐 하루 이틀만 더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존, 아마존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뭐 일단 뭐 별로죠. 이 차트는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매매하기에 이렇게 썩 좋은 차트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역시나, 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구글, 예, 구글, 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구글. 예, 구글은 일단 전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강하게 연타가 나올 수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테슬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들어왔었던 건데요, 그죠? 이거 갭 자리니까 뭐 이걸 갭을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안 채우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세 갭이었거든요, 추세 갭.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갭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단 매수의 영역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또 여기 또 갭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 갭을 과연 어떻게 뚫을 것이냐. 만약에 이게 갭이 갭으로 뚫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뭐 하여튼 돌아 더 올라갔었는데, 그죠? 예, 돌아서 더 올라갔었는데, 일단 전고점 자리, 예, 중요한 전고점 자리, 그죠? 예,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이것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 자, 이렇게. 그래서 강한 저항을 보이고 지금 반락을 보이고 있다. 여기 색깔 바꿀까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직은 뭐 끝났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긴 힘들지만, 만만치가 않죠, 그죠? 네, 뚫고 이걸 한 방에 뚫고 올라간다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미국 시장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일단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팔 거 그랬나? 쭉 밀려버렸네요. 팔고서. 네. 쭉 밀려버렸네. 어쨌든 뭐 그나마 잘 팔았어요. 잠깐 봤는데. 네. 고점에서 뭐 그래도 1,000원이나 1,000원 정도 싸게 팔았는데, 이게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방송하면서 짜증 나는 거죠. 방송 안 봤으면 더 샀을 수도 있는데, 방송 안 했으면 안 봤으면 아니라. 자,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거의 이제 그 저항선 근처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갭 하락하면서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트렌드가 곧 깨지지 않겠습니까? 거래도 막 터졌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트렌드는 곧 깨질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트렌드가 곧 깨질 것 같다. 여기 갭 하락하면서 전고점을 그냥 한 방에 깨트린 거죠.
이 트렌드만 깨지면 게임 아웃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두 군데 이렇게 있으면서 지지력이 조금 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96불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6불대, 97불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자, 라부가 다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예. 자, 라부가 지난번에 이제 저항선,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벗고 빠졌다가 다행히 이런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섰어요. 근데 올라섰으면 뭐해? 예, 올라섰으면 뭐해? 예, 그래봐야 도찐 개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라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장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황 맞게 데이 트레이딩만 하든가 단타만 하셔야 돼요. 단타만.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예.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중요한 추세대를 지지선으로 올라섰었는데 이틀간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 트렌드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야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지금 뭐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서 뭐 나름 뭐 이 자리가 쉽게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많이 가파르게 움직였었죠. 그죠? 많이 가파르게 움직였고, 제가 생각했던 각종 저항선들을 예상외로 강하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수를 코스닥은 지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을 보였고, 지금 뭐 어쨌든 중요한 지지권에서 반등을 줬는데, 뭐 살짝 뭐 밑거리로 살짝 깨긴 깨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자리는. 예,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밑에 또 지지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지켜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코스닥은 뭐 옅은 과열이기 때문에 이 과열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다시 오름세를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을 좀 보였지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건 고점 돌파 못하면서 다시 반락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수 입장에서도. 자, 종목별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세 뚫고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 자리만 잘 지켜지면 다시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뭐 제가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흐름이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의외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다 무너졌어요. 2차 전지가 다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수렴을 보이다가 이렇게 위로 돌파가 안 나오고 아래로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빠졌는데,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보이고 반등을 보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 경직을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트렌드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만약에 이 트렌드가 깨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봐야 되겠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굉장히 중요한 추세다. 그리고 하여튼 저거 깨지면 뭐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시장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대략 한 66만 원 전후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죠. 자, 다음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보시면 제가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깼고,
이 트렌드를 깼죠. 깼고 반등을 줬는데 이 되돌림이 나온 거예요. 되돌림. 트렌드 되돌림이 나오면서 지금 반락을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 직전 저점이 지켜지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만약에 이 직전 저점을 뭐 살짝 이탈하는 건 괜찮은데 과도하게 이탈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게임 끝난 거고 일단은 여기까지도 내려와야 된다. 그럼 여기면 몇 프로인가요 벌써? 8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이건 뭐 벌써 망한 거죠. 예.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35만 원까지만 내려와도 47만 원이 빠지는 거니까. 그죠? 프로테이지 좀 얼마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82 마이너스 35 그죠? 47이죠? 나누기 82 응? 57% 빠진 거예요. 57%. 네. 이 고점 대비 57%. 그럼 뭐 망하는 거죠. 뭐 고점 근처에 산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쪽 저점에 산 사람들이야 뭐 아직도 여유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이만큼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못 판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추세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에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그러면 만약에 53만 원 요 자리 53만 원이 깨지기 시작하면 35만 원까지 열린다. 물론 한 방에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뭐 단계적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려오라고 고사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보이고 나서 뭐 좀 먼저 그래도 조금 올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트렌드를 먼저 깼고, 그죠? 깼고 같이 깼어요. 결국 같은 시점에 깼고 반등 줬는데 뭐 더 안 좋죠.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마찬가지로 주전주 깨지면 그냥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좀 덜 내려오겠죠. 예. 덜 올랐으니까 덜 내려오겠죠. 맥스 14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박스권 좋아봐야 박스권이다. 자,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예, 제가 뭐 순서가 엉망이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트렌드 깨지면서 조정 들어왔고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 줬는데 다시 반락하고 있는 모습. 뭐 여기가 잘 지켜지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예. 시장이 이제 뭐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자, 그리고 현대차. 제가 현대차 뭐 그닥 뭐 여기서 일단 뭐 트렌드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긴 했는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매우 기대보다 못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저도 좋게 봤었다 여기서. 근데 왜 안 좋게 보냐면 너무 개인들만 사는 거야. 너무 개인들만 사. 계속 외국인이고 뭐고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이런 정도 자리에 들어오면 또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이 트렌드 깨기 전에. 근데 뭐 만약에 혹여라도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이런 가격대 무너지면서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덜하죠. 예. 늦게 오르기 시작했고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전지 쪽 뭐 이런 쪽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패턴은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에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매우 안 좋다.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네이버. 자, 네이버는 제가 계속 여기 깨지면서 되게 안 좋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는 이거를 돌파하고 누르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때서는 또 다시 뭐 일단은 만약에 뚫고 누르고 저점 안 깨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냐. 자, 뭐 제가 상대적으로 뭐 둘 다 안 좋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덜 빠졌죠. 그런데 오늘 뭐 강하게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실적이 나왔는지 뭐 어쩌는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예. 요게 이제 뭐 계속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안 좋게는 아직도 그냥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군다를 눌리고 여기서 안 빠졌잖아요. 이게 눌리고 나서 강하게 돌파되고 위가 돌파된 다음에 눌림목, 전고점도 돌파됐다 눌림목, 이런 구간에서 잘 지지가 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또 반등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를 그러니까 5만이 아니라 8만 1,000원 정도를 8만 1,000원 정도를 잘 지지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뭐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 계속 드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었어요. 꽤. 근데 전고점 돌파 여기 중요한 고점 때 돌파 못하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어제 악재가 나왔었죠. 그죠? 뭐 단기 악재지만 뭐 회사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악재긴 하지만 악재가 나왔다가 반등 줬고 오늘 또 반등을 주고 있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매물이 약간 개인들이 매물을 털어냈다면 그거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 LG전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못 올랐죠. 최근에는 못 올랐고 미리 올랐고, 최근에 못 올랐고, 그래서 구간 조정을 잘 보이고 있는데 요 라인이 잘 지켜지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요게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죠. 제가 이거 38만 원인가 36만 원인가 정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 정도 예상한 목표치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42만 원까지 올랐어요. 10% 이상 더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뭐 고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은 나왔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좀 어쨌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닌데. 제가 찾는 게 이게 아닌데. 드로잉 도구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잠깐만요.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런 트렌드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일단 뭐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만 내려와도 이게 엄청난 조정이에요. 이건 뭐 이 정도 내려와도 대략 한 40% 조정돼요. 40% 이상. 여기만 내려와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기 강한 강력한 저항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반락하고 나서 반등을 줬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번 디뎌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대충 다 봤네요. 그죠? 대충 다 봤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저점 아직 안 무너졌지만 저는 전저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별로 뭐 이런 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영향도는 긍정적인 쪽으로 쏠릴 수 있지만 기타 이제 그
경기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은 경기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지금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려운 늘 어렵지만 또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골드 뭐 이런 쪽은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유가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움직임이 아주 워낙 가격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인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렴 과정, 수렴 과정.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로 뚫리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위쪽으로 계속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목요일인데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주식시장으로서는. 내일 어린이날. 자, 어린이 자제분들을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좀 힘들고 바쁜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